대칭에 관한 표현이고 확통뿐 아니라 수원, 수투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니까 빠르게 리마인드 할게. 빠르게.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거. 선대칭 관련 표현입니다. 먼저 양옆으로 대칭인 것들 세 가지 정리할게. 첫 번째로 y는 f의 2a-x. 자, 원리부터 설명해볼게.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는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y는 f의 마이너스 x. 이거 그래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돼.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 이 식은 또 그 식의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x-의 2a 하고 들어오면 되겠지. 그 말은 먼저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자 x 대신에 x 빼기 2a가 들어왔다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2a만큼 평행이동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볼게. 자, 원래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라는 건 y축 대칭이 똑바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제 얘를 x축으로 2a만큼만 데리고 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게 f의 2a-x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 0에 있었던 점을 생각해봐. 노란색 위에 있었던 이 점이 그대로 쭉 가면서 2a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2a. 이건 누구나 납득 가능할 거야. 그러고 나서 흰색과 초록색을 봐봐. 당연히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으로 딱 생겼어. 그게 요 가운데라는 것도 눈대중으로 바로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겠니? A. 절반일 테니까. 오케이? 즉,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막 Y축 대칭하고 평행이동 했다라고 두 단계에 걸치지 말고 그냥 몸에 익혀버리자고. 얘는 fx를 어디에다가 대칭시킨 것? 그냥 a라는 건 앞으로 없다. x는 a에 대칭 시킨 것입니다. 시킨 것. 맞나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듯한 이 표현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fx는 f의 2a-x.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버전이 뭐냐면 fx는 f의 마이너스 x예요. 이 표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읽어내지? fx가 어디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친구야? 우함수라고 부르는 친구고 다항함수라면 무슨 수차로만 이루어진 거? 짝수차로만 이루어진 거. 자, 근데 그거 대신에 2a 빼기 x로 들어온 겁니다. 우변이 뭐냐면 fx를 대칭시킨 거야. 근데 대칭을 시켰더니 원래랑 똑같대. 어떤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x는 a에다가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랑 똑같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어내면 돼서 fx가 어디 대칭이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 2다입니다. 오케이, 위에랑 아래 이거 1번과 2번은 분명 다른 이야기야. 1번은 그냥 fx를 뒤집은 새끼란 뜻이고 2번은 뒤집었는데도 원래는 똑같은데요? 그럼 원래부터 이뻤겠죠? 라는 뜻.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는 fx는 g의 2a-x. 은서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씩 해석해보면 돼. 우변 읽어봐. g의 2a 빼기 x가 어떤 친구야? (1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국바 외칠 때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더니 왜 이걸 왜 똑같은 G잖아. 빨리 국부터 외치세요. 윤서 해봐. 이거 한글로 뭐라고 읽으면 돼? 우변. 누구를 어떻게 한 녀석이야? 오케이, 맞아. 자, 그래서 g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는 a가 이 정도에 있다고 치면 g의 2a 빼기 x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칭시킨 것이니까. 근데 그게 fx랑 똑같다는 건 이 초록색이 fx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f랑 g는 어떤 관계라는 거니?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fx랑 g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킬러 문제의 조건을 다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 못 읽어내면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아래 대칭 쪽을 해볼게요.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y는, 자, 원리를 알자. 우리 평행이동할 때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빼기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도 어떻게 들어가면 돼? y 대신에 y-b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원리는 y 빼기 b는 f의 x-의 a.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표현한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y 빼기 b는 하고 써기보다는 y는 하고 쓰는 게 일상적이니까 마이너스 b를 이항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 x는 반대인데 y는 그대로 쓰네 뭐 이렇게 하니까 반대인 상황이 일어났었잖아. 근데 원리는 똑같다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똑같이 x 대신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야.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원래 있었던 x 자리가 뭐로 바뀐 거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2a-x로 바뀐다. 이게 x 이퀄 a 대칭 관련된 쭉 표현이야. 그러면 은서씨, y는 b에 대해서 대칭하겠다라는 건 원래 뭐였던 부분을 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 원래 y였던 부분을 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 y는 fx라는 기본 형태에서 y를 2b-의 y라고 쓰자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 y는 하고 쓰는 게 일상적이다 보니 y는 하고 정리해보면 은서야 어떻게 되겠냐? 누구 빼기 fx? 그렇지. 2b 빼기 fx.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제발 똑같이 잘 외우시면 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이 y는 2b 빼기 fx라는 것이 누구를 어디에 뭐 한 거야? 한글로 읽어봐. 채연아. 대칭시킨 것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2번. 자, 구조가 1, 2, 3 똑같이 갈 거니까 제발 왼쪽 보면서 답하면 돼. fx라는 것과 2b-fx라는 것이 똑같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fx가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맞나?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네가 아는 1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뭐가 있을까? 4차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쌍각함수 이런 것들 중 쌍각함수는 뭐 제외해볼까? 삼각함수도 그렇긴 하다. 얘를 y는 b에다가 뒤집었을 때, 뭐 y는 b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위아래로 뒤집었을 때 원본이랑 겹치는 그림이 있어요? 3차 함수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안 겹쳐요. 2차 함수, 4차 함수. 뭐 얘도 이렇게, 얘도 뭐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달라질 거고. 사인 같은 거 맞아. 이렇게 당연히 반대가 되지. 똑같진 않잖아. 그치? 네가 아는 함수 중에 위아래 뒤집었을 때 똑같은 거 있나? 도형은 있을 거야. 도형. 위아래 뒤집어도 겹치는 도형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원 같은 게 있을 거야. 원은 뒤집어도 똑같아. 근데 원은 함수의 아니야. 아니잖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자, 실제로 이 2번식을 다시 한번 뜯어봐봐. 이거 그냥 이항해서 그냥 그러니까 방정식 풀듯이 풀면 fx는 뭐다가 그냥 나와버려? b다가 나와버리지.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서
y는 b에 대해서 위아래 뒤집었을 때 겹치는 건 이런 도형을 제외하고 함수만 본다면 그냥 약간 양꼬치 꼬치처럼 그냥 지 자신만 돌아가도 계속 자기 자신이에요 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 이 2번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썼을 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을 볼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함수가 거의 없거든요. 구색만 맞춘 겁니다. 그러면 3번이 중요하겠지. fx는 2b-의 gx. 은서에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조사가 중요한 거야. fx랑 나오는 순간 아, 이 새끼 아는구나. 나는 바로 느껴집니다. fx랑 gx가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조사랑 어미만 들어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 fx를 대칭시킨 거이고요. fx랑 gx가 대칭이다. 오케이? 구분 잘해야 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이항을 하면 fx 더하기 gx가 뭐 예를 들면 4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럼 봐봐. fx란 친구가 1, 5, 3, 7 뭐 이런 함수라고 치자. 그랬을 때 g는 더해서 4 돼야 되니까 얼마임? 3 더해서 해야 되니까 마1 더해서 해야 되니까 1 더해야 되니까 마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의 평균이 항상 얼마야? 평균이라는 건 더하고 반띵하는 뜻인 것 같은데 얼마야? 2. 그치? 느껴지지? 합이 항상 4야? 그럼 내가 2보다 이만큼 크면 너는 이만큼 작아라. 내가 이만큼 작으면 니는 커라. 항상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2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줘도 알아먹으라고. 오케이? 이 얘기 하려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f 더하기 g가 2b였을 때 y는 b 대칭이야. 윤서, 이거 한글로 읽어봐. y는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걸 읽어내려고. 이 이야기 하나만 마무리하고 갈게. 자, 가로 대칭했고요. 세로 대칭했습니다. 얘들아, 어떤 점을 일사분면에 있는 점을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면 한 방에 어디 대칭한 셈이 돼? 원점 대칭 한 셈이 되겠지. 가로 대칭과 세로 대칭을 섞으면 그게 점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x가 있었던 자를 2a 빼기 x로 y가 있었던 자를 2b 빼기 y로 바꿔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써질 거야. 경란아, 이게 한글로 무슨 뜻일까? x가 있었던 자를 x 빼기 a 대칭했습니다. 아니, 2a 빼기 x가 들어갔으니까 x 이퀄에 대칭했어요. y가 있었던 자를 2b 빼기 y로 썼으니까 y 이퀄 b에 대해서 대칭도 했어요. 옆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갔어. 바로 점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누구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 fx를 a, b에 대하여 대칭시킨 것입니다. 선대칭 두 개가 겹치면 점대칭 되는 거야.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을 합치면 이게 a, b에 대한 대칭에 관련된 표현들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fx는 2b-f의 2a-x. 은서야, 이게 무슨 뜻이니? 다시 fx 안 들려서 fx가 조사가 중요해. 그 다음 의 대칭이다 라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구성 다 똑같다고 하나만 잘 외우면 다 그냥 한 큐에 다 끝나는 겨. gx는 2b-의 f의 2a-x다. 사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f랑 g가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 대칭에 관련된 표현은 모르면 수능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단원이 없다 보니까 선대칭은 사실 맨 처음 언제 배우면 2차 함수 때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막 이렇게 줘놓고 대칭 주기 얼마니 이런 거 준단 말이야. 점대칭에 대한 표현은 유리함수 때 처음 나와요. 요 표현 줘놓고 점근선의 교점이 3,4네 이런 식으로 줘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타이밍이 필요해. 제발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자, 필요하면 꼭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돌아오자. 문제가 뭐였냐면 확률 변수 x랑 y가 있대. x는 0부터 6까지가 있고 y도 0부터 6까지래. 근데 x의 확률 밀도 함수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어련히 일단 넓이는 얼마일 건데? 1일 거야. 뭐 그렇게 만들어줬겠지. 그 다음에 f 더하기 g가 k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부터가 이제 우리 시작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좀 알았어. g라는 건 y는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인 친구야. 그럼 보자잉. y는 2분의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분의 k가 여기쯤에 있다면 g의 그래프는 이 흰색을 여기에 대칭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쓱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맞냐? 근데 k가 일단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필요한 개념이 뭐냐? 넓이의 총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 말은 흰색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이미 당연히 1인데 g 또한 어때야 돼?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럼 지금처럼 붕 떠 있으면 넓이가 1이 될 수 있을까? 1보다 무조건 뭐 하겠니? 커요. 넓이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맞지? 그럼 2분의 k가 그럼 높진 않겠다. 대충 몰라. 잘 모르지만 이 정도의 2분의 k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나 보지 뭐. 그래서 넓이가 1이 되었나 봐. 그치?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2분의 k가 얼마야 되냐? 뒤집어가지고 넓이가 1이 된다고? 하하. 자, 요렇게 쉽게 구하지 못할 때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 떠오르자. 얘들아, 인테그랄을 우리가 직접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개념상은 인테그랄이가 그 개념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fx 적분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0부터 6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gx 적분해. 그럼 또 뭐가 돼야 돼? 1. 그 말은 이 덧셈의 인테그랄은 무조건 얼마가 될 거야?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f 더하기 g는 k랑 똑같아. 하고식을 세워주면 그림에서 막 저 뒤집혀가지고 와 저게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암산도 가능해. k가 얼마니? 3분의 1, 6분의 2겠지. 0부터 6까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인테그랄 막 2차 함수를 적분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념상 넓이를 구하는 게 인테그랄이었다라는 건 기억을 해둬야 이런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림으로 뒤집어서 봐. 실제로 6분의 1이거든? 4분의 1도 애매한데 막 6분의 1에 뒤집어서 넓이가 1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 겁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K는 구했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따라서 probability of Y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2부터 5까지 를 구하고 싶은 거래.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무슨 색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에서 2부터 5까지 넓이 구할 거야. 근데 그것도 귀찮다고. 왜? K가 3분의 막 이상 애매하게 뒤집어가지고 뒤집힌 그래프 보기 힘들어. 그래서요, 얘 의미를 생각해보자. 얘는 직접 인테그랄 안 할게요. 근데 의미상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F랑 G 중에 누구야? Y니까. G라는 친구를 인테그랄 해주세요라는 뜻일 거야. 그쵸? 근데 G는 F 더하기 G가 K 3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있으므로 G는 뭐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k 3분의 1 빼기의 fx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앞에 부분은 그냥 3분의 1이 3cm 있는 거니까 1. 거기서 2부터 5까지의 fx를 빼면 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맞냐? 그러면 굳이 애매한 6분의 1에 대해서 뒤집은 저 초록색 그래프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없고요. 지우고 깔끔하게 이 그림만 보겠습니다. 자, 2부터 5까지니까 어딘지 보자. 2가 여기쯤에 있고 2 2부터인데 2부터 5까지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한번 구할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다각형이야. 잘 쪼개가지고 뭐 닮음 같은 거 뭐 이용하거나 하면 돼. 자, 먼저 여기 잘라주면 여기는 얼마니? 왜 그래?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을 구하자. 자, 물론 이 부분 이렇게 구해도 돼. 어차피 어떤 도형이야 이거 이름이?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긴 해. 4분의 1 더하기 예 곱하기 1 나누기 2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전체 이거 넓이 얼마냐? 8분의 3이겠지. 4분의 1과 3 곱하고 반띵이니까 8분의 3이야. 근데요, 자, 핑크색하고 전체 노란색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닮은 비가 2대 3이지. 핑크랑 노랑. 맞냐? 그러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냐? 4대 9. 핑크 대 전체가 4대 9야. 그 말은 여기가 4고 전체가 9란 뜻이야. 그냥 여기 5라고 써도 이해되겠지. 그러면 전체 8분의 3을 몇 분의 몇만 해주면 8분의 5만 해주면 노란색 부분이 나오겠지. 9분의 5죠. 미안합니다. 9분의 5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4분의 5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따라서요. 2부터 5까지의 총합은 자, 통분해가지고 불러보세요. 2분의 1하고 24분의 5 통분하면 얼마냐? 24분의 17. 그게 1에서 빠졌어야 되므로 정답은 24분의 17 빼면 얼마냐? 7인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부분의 넓이는 24분의 7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느낌. 됐냐? 어디에도 인테그랄을 직접 계산한 거 없고요. 넓이의 총합은 1이다. 원하는 곳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 등의 개념만 쓰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또 국밥 쉬는 시간 끝나니까 바로 하품을 갈겨버리면서 국밥 말고 커피부터 드세요. 자, 4번 가겠습니다. 3, 4번 난이도 정도가 이 유형에서 그나마 어려운 문제 나오면 24번에 나와. 30번이나 28번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4번.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고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중 f의 그래프만 그려줬습니다. 자, 산 봉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2, 4고 높이가 2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어련히 지금 이 삼각형 넓이 두 개의 총합은 얼마가 돼 있을 거야? 1이 돼 있을 거야. 뭐 실제로 구해봐도 그렇고 그래야만 문제가 성립되고요. 이게 x라는 친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확률 변수 y의 밀도 함수 g는 닫힌 구간 0,4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합니다. 자, gx-fx gx-a는 0이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단원에 있는 개념 자체는 너무 단순하고 쉽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 수2 같은 데 나오는 기본적인 함수 관찰을 시키는 거. 3번도 도형 넓이 구하는 게 어렵다기보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또는 인테그랄이라는 그 기본 개념을 모르면 올라왔던 것처럼 4번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못 푸는데 이건 확통 탓이 아니고 그냥 공통수학, 고등수학이나 수원2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gx는 당연히 방정식 근 풀듯이 fx 또는 a다인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 질문하기 이건 수2에 많이 나오지. gx가 처음부터 끝까지 fx 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a라는 양자택일 가능성이 두 개만 있는 건가요? 이 표현이? 아니지. 이 표현은 뭐야? 매 순간순간마다 f 또는 a를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이것과 관련된 수2의 연속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f-x, f 플러스 x, f-1은 0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상수함수 y는 1, y는 x, y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매 순간 3자택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론상은 이렇게 가다가 나 갑자기 마이너스 x 탈래. 나 갑자기 1로 다시 복귀할래. 이 순간부터 y는 x 탈래. 이런 선택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근데 그 문제에서 연속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갈아탈 거면 만나는 교점에서 환승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점에서 환승해야지. 와 같은 선택지가 됐었고 실제 그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다라는 표현 때문에 1에 가다가 1에 가고 1에 가고 1에 가야지 라는 문제였다. 이런 수2의 기출문제, 기본 기출문제가 있지.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도 상수함수 a와 fx를 매 순간 갈아타면서 고민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써볼게. 뭐라고 나와있냐면 probability of y가 0에서부터 1 사이 1 확률이 x가 0에서부터 1 사이 1 확률보다 작다. 그 다음 probability of y가 3부터 4 사이에 있을 확률은 또 작대. x가 3에서부터 4 사이일 확률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y가 0에서부터 5a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호호,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상수함수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a가 이런 곳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g는 fx랑 a를 매 순간 고민할 수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흰색을 타다가 노란색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쭉 A를 타거나 쭉 흰색을 타야 돼. 근데 쭉 흰색을 타면 확률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초가다가 말이 안 돼. 그리고 A 쪽만 선택한다 그러면 또다시 넓이의 총합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가 이렇게 높으면 1이 될까? 안 되지. 왜? 이미 흰색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분이 더 많으면 1보다 크겠지. A는 저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당히 A가 이 정도 사이에 있을 거야. 자, 그림을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려드릴게. 키를 키워서 그릴게요. 축척은 엉망이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2분의 1. 자, 그렇다면 상수함수 A는 대략 이런 식으로 가로지를 거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하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할 겁니다. 아이고. 오케이. 자, 해보자. 0부터 1까지는 x보다 더 작아야 된대. x는 지금 이 흰색 그래프야. 걔 때문에 만들어진 도형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로 가다가 흰색 타야지 그러면 삼각형보다 분명 뭐해지겠니? 커지겠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게 추가가 됐으니까. 그럼 안 된대. 그럼 만약에 쭉 흰색을 똑같이 따라가면 넓이가 뭐 하겠니? 같을 거야. 같지도 말래. 대충 알 것 같아.
처음엔 어디로 가다가 무슨 색으로 가다가 흰색 가다가 중간에 뭘로 갈아타자? 노란색으로 갈아타자. 이러면 확실히 작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 이제 흰색으로 갈아타려고 점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쭉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만나는 곳에서 이제 갈아탈까 말까 정도를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태야. 자, 이제 이것도 먼저 미리 생각해 놓자. 3부터 4 사이도 비슷하대. 그럼 3부터 4도 약간 대칭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그리게 잡으면 어떨까? 맞지? 그럼 확실히 작을 거야.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또 여기서 노란색이 무슨 선이냐? 3호선? 3호선 오렌지색인데. 노란색 지하철이 있나? 분당선 같은 게 노란색인가, 그지? 노란색, 흰색, 갈아탈까 말까 고민할 겸. 근데 생각해보자. 핑크들이 이루는 넓이 또한 뭐여야 돼, 총합은? 1이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흰색 타고 가야지 이러면 확실히 1보다 뭐해지겠니? 작아지겠지. 흰색이 온전히 1인데 걔보다 더 밑으로 수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는 이렇게 연결돼주면 좋겠네. 그래야 모자란 부분 잘 메꿔가지고 어떻게 1 만들다 하겠지 뭐.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난관인디? A 얼마여야 되냐? (3분의 1) 어떤 생각으로 했어?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봅시다. 사다리꼴이니까 직접 윗변 아랫변 구해보지 뭐. 자,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몇 분의 몇 x야? 2분의 1x겠지. 왜냐면 1,2분의 1이니까. 그렇다면 이 점은 뭐시기, a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a야? 2a, a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가운데쯤에 대하여 이쁘게 대칭인 것 보일 테니까 여기는 그러면 센스껏 바로 대답해보자. 얼마니? 그렇지. 4-의 2a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다리꼴 윗변 나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얼마냐? 4-4a.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야? 4.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니?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해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8-의 4a. 높이 곱하기 A. 사다리꼴이니까 반띵은 1이다. 약분하면 4-의 2a 곱하기 a는 1이다. 맞아? 그러면 전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 오른쪽으로 넘기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플러스의 1은 0이다. 맞나? 윗변 4 빼기 4a 2a, a y는 2분의 1x 맞지? 4 빼기 4a, 8 빼기 4a 곱하기 높이 a 나누기 2. 오케이. 약분했으니까 4 빼기 a 곱하기 a는 1. 넘겨서 2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은 0. 오케이. a 얼마냐? 어우, 좀 더러운데. 뭐 구해야지 뭐. a가 얼마야? 내 공식을 써볼까? 뭐 풀마? 2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ac 2가 되겠네. 자, 풀마 중에 그럴싸한 건 뭘까? 주변과의 대소관계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예, 2 플러스 루트이면 3.4인데 3.4가 말이 되냐? 안 되지. 지금 2분의 1보다 키를 작게 그려놨는데. 이 마이너스 루트이겠지. 오케이? 체한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무리는 probability of 0부터 y가 뭐 이하라고 했냐면 5a 이하래. 그러면 5 괄호 2 마이너스의 루트 2까지를 구할 거야. 오케이? 야, 귀찮긴 하지만 뭐 해봐야지 뭐. 5 괄호 2 마이너스의 루트 2가 대략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자. 대충 2 빼기 루트 2가 대충 얼마냐? 2에서 1.414 정도 빼면 0.6보단 커자가 0.5 얼마 이렇게 되겠지. 0.6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가 5 곱하니까 3보다 조금 뭐해? 작겠죠? 0.6보다 작은 거니까. 그 말은 3보다 작다니까 한 요 정도쯤에 있겠네. 5a라는 게. 맞아?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네.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A 바로 대입하지 말고 A라는 알파벳으로 그대로 끌고 가보자. 또다시 사다리꼴인데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야? 5A. 윗변의 길이는 얼마게? 3A겠지? 여기가 아까 2A였으니까. 3A. 높이는 A.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얼마? 2분의 1. 해주면 일단 A로 정리해놓고 하면 되겠다. 4 곱하기 A의 제곱이네요. 자, 경론아 이거 제곱해봐. (6 마이너스 4 루트의 2) 그러면 24 마이너스 16 루트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지막은 24랑 16을 곱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오케이? 뭐 그래봤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뭐 충분히 답 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틀렸어? 2분의 아니야 이거? 나도 방금 생각이 났네.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아닌가? 그러면 A도 반띵 돼야지. 그러면 제곱한 여기만 좀 정리해보면 되겠다. 분모가 4분의가 될 거고 제곱하니까 6 마이너스의 4루트의 같아. 그래서 6 마이너스의 4루트 2로 해결했으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단순한 개념은 도형에서의 도형 넓이만 잘 구하시면 돼요 라는 유형. 그러다 보니까 걔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밥에다가 전구지 넣고 많이 드시고. 그건 너야? 넌 뭐 먹을 건데? 아직 앉아있어. 그래도 점심 메뉴 뭐 먹을까 할 때만 눈이 초롱초롱 하더니 지금은 또 죽을락 하네요. 아무튼 국밥에 소주가 아니고요. 도형의 넓이만 잘 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닮음이라든지 비례식 같은 걸 쓰고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이 3번, 4번처럼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 전까지 약간 수투틱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야 되는 식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게 연속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확률 분포의 한 종류 중 유명한 친구 하나를 배울 거야. 마치 이항분포처럼 특별한 친구를 하나 배울 거다. 그게 바로 뭐냐?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규분포란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대부분의 보통 분포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항분포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똑바로 대답하라 그랬어. 이항분포가 뭐야, 경란아? 딱 중요한 키워드 두 개만 꼭 기억하자고. 은서야, 이항분포가 뭐니?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뭐 뒤에 있는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는 뭐 사실 중요한 말은 아니고 중요한 건 독립시행에서의 성공 횟수다라는 뜻이야. 근데 반면 정규 분포가 뭐니? 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 하기 좀 애매해. 정규 분포란 뭐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일단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대단한 용어가 아니고 그래프가 라는 뜻이어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아까 뭐 직선 이렇게 알려준 그 그래프 말하는 거야. 그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일 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요. 어때? 이항분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상한 식까지도 있어, 그지? 자, 우리는 이 식을 암기하기를 요구받진 않습니다. 대신 이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 기억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왜 이름이 정규분포인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래도 그냥 공부 삼아 이 정도 상식은 가져보자. 여기 있는 2라는 건 미적분에서 나오는 어떤 상수야. 그냥 숫자야. 한 2라고 생각하세요. 숫자 2랑은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부분은 굵직하게 보면 숫자의 뭐시기 x승 이런 느낌이니까 지수함수예요.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개수야. 무시해. 크게 보면 지수함수라고. 그리고 x 빼기 m의 제곱 이런 부분 있지 않냐?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편이동한 거겠어? 그치? 원본이 뭔가 x의 제곱 같았던 걸 평행이동을 m만큼 한 거야. 근데 봐봐. 원래 x제곱 이렇게 있었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봐. 바뀌는 거 있어? 없지. 그 말은 원본은 어디 대칭이었을 거야? y축 대칭이었겠지. 그거를 어디만큼 옮겼다? m만큼 옮겼어요. 즉,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한 선대칭 함수? x equal m에 대한 선대칭 함수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순화 시켜서 그려볼게. 야, 시그마라는 것도 일단 시그마가 뭐냐, 네 글자로? 뭐였지, 시그마가?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아까 루트 분산이라고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던 그 표준편차의 기호가 시그마예요. 아무튼 상수예요. 여기는 파이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굵직하게 보면 이 식은 뭐랑 비슷하냐면 그냥 숫자 뭐 3에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뭐 이런 꼴이야, 대충. 생각해봐. x를 존나게 키워봐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이렇게 되는 거지. 뭐에 가까워져, 쟤? 뭐에 가까워지겠니? 이거 지수법칙 때문에 3의 무한대 승분의 1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지수함수의 점근선 생각하면 되잖아. 0에 가까워지겠지. 그 다음 당연히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00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갈수록 값은 계속 줄기만 하겠지. 이런 특징들을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받는 건 이 식을 암기하는 건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암기하기를 요구받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봐. 이 식 봐봐. 파이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파이 3.14라는 상수가 진짜 빼고 통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이 식에 포함되어 있어. 첫 번째 뭐냐? M이 뭐더라? 평균. 그 다음 시그마가 뭐더라?
표준 편차.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정규 분포란 녀석의 중요한 뭔가 숫자인가 봐. 마치 이항 분포에서는 뭐랑 뭐가 중요했니? 바이너미얼 뭐 컴마 뭐 쓸 때 여기가 뭐지? 시행 횟수 n 컴마. 여기가 뭐지? 성공 확률 p인 것처럼 m이랑 시그마에 따라 이 그래프가 좀 달라지니까 저 두 개의 요소가 중요한가 봐. 해서 기호로 쓰기를 x라는 징후는 따릅니다. 여기가 똑같아. 정규 분포, 아까 보통의 분포라고 했거든. 보통 영어로 뭐야? 노멀이야, 노멀.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거 중요한 게 평균이었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중요하지. 근데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냥 사람들의 약속이야. 통계하고 뭐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쓰면 뭔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인가 봐.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 이런 그래프 너네 엄청 많이 봅니다. 너네 성적 분포. 너네 위치는 여기 뭐 이런 느낌. 또는 키. 그치? 남자라면 170대가 제일 많고 190이나 140이 별로 없을 거다. 뭐 여자라면 뭐 160대가 제일 많고 180 여자 별로 없고 120 여자도 별로 없고 이런 느낌. 성적 분포나 키. 아무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분포가 대부분 이런 느낌을 따르더라. 해서 흔하지 않냐? 해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분포에다가 식을 어떻게 수학들이 만들었나 봐. 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나 봐. 그건 받아들이면 돼. 중요한 건 m과 시그마 두 개예요. 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그래프가 갖는 성질만 기억할 거야. 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읽어낼 수 있는 성질. 첫 번째. x equal m의 대칭인 종 모양이다. 제가 종처럼 띵 치는 그 종처럼 성당에 있는 종처럼 생겼으니까 종 모양이다 라고 불러요. 뭐 bell shaped라고 영어에서 먼저 써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따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얘도요. 방금까지 했었던 연속 확률 분포랑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똑같아. 넓이의 총합은 얼마야? 넓이의 총합은 1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1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적분할 리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식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 생각해보자. 시그마가 있고 m이 있었지. 자, 일단 시그마가 일정하다고 잠깐 생각해볼게. 시그마가 일정하다고 해볼게. 그러면 m에 따라 당연히 무슨 축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대칭 축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표준 편차가 똑같은데 m만 더 커져.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옆으로 평행이동할 거야. m만 커지면. 맞니?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만약에 평균은 그대로 일정하다고 가정할게. 평균은 그대로 있어. 근데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죠. 식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느낌으로 관찰할 수도 있거든. 잘 봐.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키야. 평균 키인 사람이 제일 많고요. 아웃라이어들이 적다란 뜻이거든. 표준 편차라는 건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의 뜻이 뭐지? 대충 퍼진 정도. 표준 편차 루트 씌웠을 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데이터가 퍼져 있다야 모여 있다야? 퍼져 있다. 근데 퍼져 있다는 게 뭐야? 아웃라이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뭐하다? 많다라는 뜻이겠지. 그 말은 표준 편차가 만약에 커지면 키가 엄청 크거나 키가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평균 쪽의 사람은 줄어들겠지. 또는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넓이의 총합이 얼마인 건 유지를 해야 돼? 1인 건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양 사이드가 커졌는데 가운데까지도 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양 사이드가 크면 가운데는 이렇게 낮아질 거야. 이게 표준 편차가 초록색 일보다 커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식으로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봐봐, 개수. 여기다가 한번 m 넣어볼래, m. 즉 평균일 때 함수값 넣어볼래. 2의 빵승이니까 1이지. 최대값은 m일 때 2부분 곱하기 2의 빵승. 즉 얘가 최대값이야. 시그마가 커지면 최대값이 뭐해져? 작아지겠죠. 키가 눌린다. 옆으로 그만큼 밀려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평균이 일정할 땐 표준 편차가 커지면 납작이라고 표현할게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퍼진 정도가 좁다. 다 같이 평균에 몰려있다가 될 테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좁고 뾰족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가 작아졌을 때 이야기. 이렇게 그 정성적인 느낌과 같이 가져가. 표준 편차가 작다, 퍼짐이 적어, 다 같이 평균 존나 많음, 아웃라이어가 거의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m에 따라 바뀌는 것은 평행이동, 시그마에 따라 바뀌는 건 뾰족한 정도가 바뀔 것이다. 오케이? 자, 간단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확률 변수 x의 곡선, 얘가 확률 변수 y의 곡선, 얘가 확률 변수 z의 곡선이라고 하자. expectation of x, expectation of y, expectation of z. 평균이란 뜻이니까 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x랑 이 y는 누가 클까? y가 크겠지. x랑 z의 평균은 뭐 할까? 같을 거야. 순서로 바꿔서 편하게 쓸게. 얘네 둘은 같을 거고 이게 더 클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기호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시그마가 무슨 뜻이지?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 x랑 y는 평행이동되는 관계야. 표준 편차가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근데 그들에 비해 z는 좁고 뾰족해. 다 같이 몰려있어. 퍼지지 않았어. 표준 편차가 더 뭐하다는 뜻이야? 작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3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면 대충 이런 종 모양일 테고 가운데 대칭축은 얼마일 거고 10일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 근데 봐봐. 이 그래프에는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티낼 수는 없어요. X랑 Z처럼 두 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Z가 더 표준 편차 작겠네라고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1이겠군. 표준 편차 3이겠군 하고 그래프에 티를 낼 수는 없어. 티낼 수 있는 건 평균까지만 티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계산할 때 쓰일 거야. 그럼 하나 더 질문. 만약에 확률 변수 y라는 친구가 정규 분포 50,16을 따른대. 평균 얼마? 50. 표준 편차 얼마? 낚이면 안 돼. 4라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 여기 무조건 제곱의 형태를 써야 4의 제곱, 그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꼬장을 안 부리는데 내신에서는 그냥 이렇게 줘놓고 표준 편차 16으로 낚이기를 바라시는 쌤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보셔야 된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의 t를 낼 수 있는 건 평균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 뭐 하겠어? 평균이 3이에요 라고 줘. 쉬운 문제야. 평균을 안 알려주고 숨겨.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평균을 숨기는 표현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게. 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x equal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라는 워딩을 주면 바로 평균이 얼마구나? m이구나.
두 번째 표현.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한대요. 아, 그럼 평균이 얼마구나? a구나. 그치. 대칭에 대한 표현 알아둬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f의 a보다 f의 b가 더 큽니다. 그래프를 봐봐. 어디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 평균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커. 그 말은 얘는 a보다 b가 평균 m에 더 멀다 가깝다? 가깝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자. probability of x가 t에서 t 플러스 1 사이. 그러니까 결국 저 그래프에서 t부터 t 플러스 2 사이의 넓이야. 근데 그게 t가 5일 때 최대래. 자, 그래프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금 손가락을 2cm 벌려가지고 적분할 거야. 이렇게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이런 뜻이라고. 조금 더 이동하면 여기부터 여기란 넓이라고. 이런 것들이 언제 제일 크겠니? 정 가운데를 양손이 꼭 이렇게 껴줄 때가 제일 크겠지. 그래야 키가 제일 큰 놈들만 잘 모아가지고 접근할 테니까. 근데 그게 t가 5일 때래. 5부터 7까지가 제일 큰 거래. 그럼 평균이 얼마겠냐? m이 6이라고 읽어낼 수 있겠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평균의 위치를 숨기는 출제 방식이 많이 선호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서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정규분포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모양.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넙대대한 거랑 뾰족한 거랑 바뀔 거다. 정도만 기억해두고 일단 기본 문제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5번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3의 제곱을 따를 때, 얘들아 앞으로 정규분포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자. 반드시 문제는 이렇게 문장으로 x가 정규분포 뭐를 따를 때 이렇게 문장으로 줄 수밖에 없어.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요약해 놓자. x가 따릅니다. 물결 노멀 디스트리뷰션 4,3의 제곱. 뭐 우리 확률 풀 때도 뭐 블랙 4개, 화이트 4개 요약해 두는 것처럼 정규분포도 요약을 해 놓자고. 그리고 이것만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이야 간단한 문제니까 문제의 확률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지만 x는 얘를 따르고 y는 다른 거 따르고 z는 딴 거 따르고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주어부터 반드시 써둘 것. 자, 그리고 나보고 구하러 가는 거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p x가 n 이하다를 한번 구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정규분포 4,3의 제곱 보자마자 나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시고, 대칭축은 어디고? 4고. 표준 편차는 얼마? 3. 근데 표준 편차를 그래프에 티낼 방법은 없어. 그냥 저렇게만 써두면 되겠지 뭐.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n이 1부터 7까지 바뀔 거니까 1 이하, 2 이하, 3, 4, 5, 6, 7 이하를 다 해볼 거야. 그치? 그러면 말이야. 자, 1 이하니까 1보다 왼쪽 이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뭐 2도 있고 3도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봐봐. 맨 끝에 7이 있을 거 아니야? 1이랑 7이 정확히 어디 대칭이야? 4대칭이지. 그래프의 대칭성을 생각해봐. 7 이하라는 건 7부터 이렇게 싹 다예요. 이거 다라고. 반면 1 이하라는 건 여기부터만 이거예요. 보이나? 여기 있는 1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갖다 붙이면 전체가 되는 거 보이시나? 7 이하랑 1 이하 겹치는 부분에 있는 1 이하를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와.
그러면 이쪽으로 쫙 메꿔주면서 전체가 되겠지.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래서 x가 1 이하인 거랑 x가 7 이하인 것 이렇게가 세트로 1이 될 거야. 그럼 또 대칭성을 생각하면 2 이하인 거랑 누구 이하인 게? 6 이하인 게 대칭일 거야. 여기 2 이하랑 6 이하랑. 머리에서 잘 따라야 돼. 6 이하에 비어있는 부분을 2 이하가 채워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3 이하랑 3 이하랑 세트인 거 누구겠냐? 5 이하. 얘도 3이랑 5가 딱 대칭으로 있으니까 3 이하. 자, 그 그림을 봐봐. 익숙해져야 돼. 5 이하. 이쪽이 비어있는 부분에 3 이하가 들어감. 꽉 채워줌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px equal 4. 얘만 외톨이거든? 근데 잘 봐봐. 4 이하라는 건 정확히 가운데부터 반쪽짜리야. 전체 넓이는 언제든지 얼마여야 되니까? 1 이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넓이는 총합이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10배 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지. 자, 6번. 정규 분포로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1, x2, x3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 g, h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블라블라블라를 구해주세요. 자,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고. 자, 보자마자 f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제 이건 3 더하기 x랑 3 빼기 x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준 거야. 3부터 오른쪽으로 간 거랑 3부터 왼쪽으로 간 게 항상 똑같대. 3에 대해서 대칭. 자, 그림을 시작할게요. 먼저 fx를 그릴게. 얘는 3컴마야. 그 다음 3,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꼭대기가 3,6인가 보지 뭐. 오케이. 그 다음 나조건. gx는 f의 x 빼기 3이다. fx를 얼마만큼 해라는 거야? 3만큼 평이동하라라는 거겠지. 그러면 그대로 3만큼 평이동하면 어디가 꼭대기야? 6이 대칭축인 것 같아. 그리고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그대로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지금 x2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gx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기출에서 엄청 자주 물어보는 거. 이 교점 어디게? 4.5. 3이랑 6의 절반이라는 것도 대칭성 때문에 느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조건. hx는 x equal 0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 저 표현을 보니까 뭐야? 평균이 어디겠구만. 0이겠고 그때가 0,3인가 봐. 그러면 0쯤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3은 아까보다 절반 정도 됐네. 요 정도의 3이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뜻이네. 이게 h라는 친구네요.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하나씩 볼게. expectation of x의 1 분의 expectation of x의 2부터 보자. x1, 2, 3 순으로 f, g, h 색깔 구분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보시면 돼. x1의 평균 얼마야? 3. x2의 평균 얼마? 6. 이고 두 번째 2x1분의 2x3. 2x의 1 분의 2x의 3. x1 평균이 방금 했던 3이고 x3의 평균이 뭐지? 0이네. 그 다음 시그마 x의 1 분의 시그마 x의 2. x1과 x2는 f랑 g에 대한 이야기야. 표준 편차가 어떠냐. 그냥 평행이동만 했다는 건 표준 편차가 서로 뭐하다는 뜻이야?
같아요. 그럼 같으니까 비율이 얼마?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 시그마 x1 분의 시그마 x3인데 얘들아 문제에 지금 표준 편차가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안 주어졌고 그래프에는 표준 편차를 티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럼 이것만 F랑 H 중에 표준 편차가 더 큰 건 어느 쪽일까? H 쪽이 더 클 거야. 왜? 키가 낮아졌다는 건 양옆으로 많이 퍼졌다는 뜻이거든. 근데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될까는 자, 요 위에 세 개는 수능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밑에 요 마지막 요거 하나는 내신용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한 장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봐. (173페이지에) 정규분포 곡선에 대하여 내신에서는 여기까지 알아두자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2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봐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 식을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수능에서 묻진 않아. 근데 내신에서 물어봐요. 왜냐면 이 식이 교과서에 있긴 해. 필요 없게끔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만 할 뿐. 그래서 봐봐.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 x equal m 때 맥시멈 값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2의 제로승 숫자 1일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이 되겠지. 실제 이 값을 내신 때는 알아두면 혹시 소재로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어. 외워둬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 식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면 맥시멈 값은 거꾸로 몇 분의 1배가 되게? 2분의 1배가 되겠지. 와 같이 반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내신 때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F의 최대값이 얼마였다가? 6이었다가 H는 최대값이 얼마다? 3이다. 그 말은 최대값이 절반이 됐어요. 그 말은 표준 편차가 몇 배가 됐구나? 2배가 됐구나. 때문에 이것은 2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내신 내서 할 일. 그래서 구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건 내신 대비할 때. 그러니까 아마 너네 뭐 3-1의 기말고사쯤에 통계가 시험 범위일 때 그때 깔짝 외우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요 3개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큰애 작네 평행 이동이니까 표준 편차가 같네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는지를 좀 직면시켜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치자. 그러면 분명 저 친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의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뭐 3,4의 제곱이라고 치자. 3,2의 제곱 정도 맞게. 평균이 3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당연히 확률이 궁금할 수 있잖아. 확률은 넓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3 이상의 확률 이건 얼마게? 요건 0.5.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x가 4 이상인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치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4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는 사다리꼴, 삼각형, 직사각형 같은 거였으니까 직접 구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매끈매끈한 곡선 우리가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적분해야 되는데 뭐 이도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분하겠니? 적분 못해. 그치? 게다가 딱 봐도 좀 복잡하게 생겼지 않냐? 그러면 3,2의 제곱일 때 4 이상을 해야 돼. 이때 적분식하고
조금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때의 x가 5 이상인 거 구하고 싶대. 하면 또 식이 막 달라질 거 아니야. 시그마도 2였다가 3이 되고 여기 m도 3이었다가 4가 되고 매번 복잡한 식이 다 계속 바뀌면서 적분을 해야 돼. 그게 좀 귀찮네. 그럼 그 귀찮은 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음 교시에 시작할 정규화, 표준화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느껴놓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매번 바뀔 테니 분포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확률을 인테그랄로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를 쉬는 시간 후에 하겠습니다.